자, 고전시가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19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너희들한테 예고했던 작품인 안민영의 매화사라고 하는 이 연시호 작품을 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품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오늘도 외적 정보인 일단 보기가 없다는 가정을 하고, 자, 표면적인 정보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최대한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읽어내보고 나서, 자, 그 이후에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보기 하나를 확인해 볼 건데, 자, 일단 작품의 제목을 통해서 단서를 좀 잡아보면 작품 제목이 매화사라고 돼 있어. 자, 근데 매화라고 하는 이 소재 자체가 고전시가에서는 자주 다뤄지는 소재니까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낯선 소재처럼 느껴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이 매화와 관련된 작품이겠구나 정도는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건데, 자, 그렇다면 늦겨울, 뭐 내지는 이른 봄이라고 해도 되겠지. 자, 이른 봄에 자, 눈을 맞으면서 피는 그런 매화라는 꽃의 속성,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좀 읽으면서 자, 의미 시점들을 연결하면 크게 너희들이 어렵지 않게 작품을 읽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원래 이 작품은 전체 8개로 되어 있는 연시조 작품이긴 한데 EBS에는 그중에 2수, 6수, 8수 이렇게 3개만 실려 있거든. 자, 근데 간접 연계까지를 대비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3개만 정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작품 전체에 대비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자, 그러니까 오늘은 실려 있지 않은 5수까지를 다 포함해서 전체 8수 전문 다 정리해보는 걸로, 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일단 작품의 서사에 해당되는 1수부터 한번 읽어보면, 자, 매형이 부딪힌 창에 옥인 금차가 비겼으니 이삼 백바롱은 검은고와 노래로다. 자, 이윽고 잔잡아 권할 적에 달 또한 오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매형이라고 하는 것은 매화라고 하는 꽃의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런데 그 그림자가 창에 부딪혔다는 얘기는 창에 비쳤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옥인 금차도 자, 옥 같은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얘기고, 자, 금차는 금으로 만든 비녀, 자, 비녀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것도 비겼다. 자, 그럼 비겼다라는 말도 비춰져 있다는 얘기니까, 자, 방에 이 여성이 있었나 봐. 자,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삼 백바롱이 검은고와 노래로다라고 했으니까, 자, 두어 명의 백바롱이 검은고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나 봐. 그리고 마지막 종장을 보니까 이윽고 잔잡아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자, 그러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술잔이라고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건데, 자, 그 술을 마시는 것, 자, 그와 관련된 배경으로서 달이 떠오르는 배경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악기라고 하는 이 부분과 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는데, 자, 우리가 뭐 여러 작품을 분석하면서 너희와 같이 확인을 해왔지만, 자, 이 작품에서도 좀 이렇게 챙겨둬야 되는 고전 작품의 관습적인 표현이 보여. 자, 이 악기라고 하는 것과 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고전 작품에 등장을 했을 때 내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하면서 너희들한테 얘기했지만, 내가 모든 고전 작품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어. 자,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작품에서 악기와 술이 등장할 때는 크게 둘 중 하나로 쓰인다고 했었거든. 자, 하나는 마음속에 시름이 있어서 그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자, 달래는 소재로서 악기와 술이 쓰일 때가 있다 그랬고, 자, 또 하나는 풍류를 누리는 것,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 악기와 술이 등장한다. 자, 이렇게 쓰였는데 우리가 지금 서사에 해당되는 일수이기 때문에 외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꽤 많아. 일수는 초반의 정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일수만 읽어보고 나서는 뭐 시름이 있어서 그것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뭐 풍류를 누리는 그런 맥락으로서 쓰인 건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가 좀 힘들어.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연결되는 정보들 확인하고 나서, 자, 그때 가서 의미를 확정하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수는 이 정도로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이수를 연결져서 한번 읽어보면, 자, 어리고 성긴 가지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기약 능히 지켜 두세 송이가 피었구나. 자,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양조차 부동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전적 의미는 어리석다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학 작품에서 쓰인 거고 매화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좀 연약하다 정도로 보면 문맥적으로 적정한 의미일 것 같아. 자, 연약하고 성긴, 자, 성기다라는 말은 원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간격이 듬성듬성 뜨다 이런 말이거든. 자, 근데 그것 때문에 사전적으로 또 어떤 부차적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자, 깊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서먹하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성기다라는 말을 써. 자, 그래서 지금 어리고 성긴 가지,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당연히 매화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이 매화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라고 하는 의인화된 청자로서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청자로 설정이라고 말을 하니까 대화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건데, 자, 이 매화가 좀 연약해 보여. 자, 그리고 약간 나하고는 좀 서먹해 보여. 이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어서 서먹하게 느껴져. 자,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 자, 근데 무엇을 믿지 않았냐면, 자, 눈 기약이라고 하는, 자, 기약은 약속인데, 자, 눈과 관련된 약속. 이것은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매화라고 하는 꽃의 그 개화 시기와 관련된 표현인 것 같아. 자, 눈이 올 때 피울게라고 하는 그런 약속 같은데, 자, 근데 그 약속을 뭔가 좀 약해 보이고, 자, 그리고 뭔가 서먹한 관계니까 그런 약속을 안 믿었어. 자, 화자인 나는 믿지 않았었는데, 자, 그런데 그 매화는 능히 지켜서 두세 송이를 피운 거야. 자, 그랬더니 화자가 촉을 잡고,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촉불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촉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러브의 의미가 아니고 원래는 생각하다의 의미야. 자, 근데 문맥적으로는 생각하다 보다는 그 감상한다,
내지는 완상한다 의미 정도로 보면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지. 자, 그래서 그 피었던 매화를 보고 이렇게 감상하고 완상할 때, 자, 암양, 그 매화의 은근한 향기까지도 이렇게 떠돌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자, 꽃을 피웠던 매화, 그 매화를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더 이상 관계가 깊지 않은 서먹한 대상처럼 안 느껴지는 거야. 화자에게는 그 매화가 감동을 주는 대상이 된 거고, 그 대상인 어떤 매화에게 심취해 있는 화자의 모습이다. 자, 이 수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우리가 삼수람을 읽어보면, 자,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자,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어를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빙자옥질이여라고 했거든. 자, 이여는 원래 혹격조사, 누구를 부를 때 쓰는 말이지. 자, 그러면 이 빙자옥질이 지금 부름의 대상, 청자로서 설정이 된 거거든. 자, 근데 어른 같은 살결과 그 다음에 옥 같은 바탕이란 뜻인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빙자옥질을 불러놓고, 자, 눈 속에 너로구나 했으니까 이때 너가 여기서 말하는 빙자옥질과 연결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빙자옥질도 매화라고 봐야 할 것이고, 자, 뒤에 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수에서도 지금 의인화된 청자 너로서 표현을 한 거니까, 자, 매화를 부른 거지. 눈 속에 피어난 너로구나 하고 매화를 부른 거야. 자, 그래서 향기를, 가만히 향기를 놓아. 자, 매화가 향기를 내면서 황홀호를 기약하니, 그렇게 달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 거겠지. 자,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풍치가 아담해 보이고 그 절개가 높아 보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러면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매화니까, 자, 매화가 풍치가 아담해 보이면서 절개가 높게 보인다. 자, 이런 표현인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 보면 지금 매화라고 하는 어떤 꽃을 보고 단순한 자연물로서 느낀 게 아니라 어떤 예찬의 대상이 되면서 높은 절개를 가졌다고 했으니까 예찬의 대상이 되면서 자신과 동등한 어떤 인격체로서 지금 매화를 보고 있다. 자,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특히 3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자, 이렇게 3년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4년을 보면, 자, 눈으로 기약터니 너 과연 피었구나. 자, 황혼의 달이 오니 그림조차 성기거다. 청양이 잔에 떴으니 취코 놀려 하노라. 라고 돼 있어. 자, 사수를 보면 앞에 이수하고 비슷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연결하면 될 부분인데, 자, 눈이 올 때 피울게. 자, 눈으로 기약한다는 것은 눈이 올 때 피울게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네가 과연 피었구나라는 말은 그 약속을 지켰구나 정도로 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황혼에 달이 오니, 자, 황혼 무렵에 달이 뜨니, 자, 그 매화에, 그 달 때문에 매화에 그림자가 생겼겠지. 그림자가 적겠지. 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청양이 잔에 떴으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화자가 술을 마시고 있나 본데, 그 마시는 술잔에 이 청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매화의 향기겠지. 자, 매화 향기가 지금 잔에 졌다. 이 술잔에 지금 매화 향기가 담겼다 정도로 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 취코 놀려 한다, 취하고 싶다라는 말은 뭐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술에 취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1차적이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매화의 향기, 이 매화에 취하고 싶다 내지는 매화의 향기에 취하고 싶다. 자, 이렇게 화자의 어떤 풍요의식이 반영된 표현이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4수까지 정도로 읽어봤을 때 우리가 1수에 처음 나왔었던 내용이었던 그 검은고라고 하는 악기나 내지는 술이라고 하는 그 측면은 시름을 달랜다기보다는 지금 이 매화를 보고 느끼는 어떤 풍요의식, 그 풍요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소재다 정도로 너희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면 될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연결지어서 이제 오수를 봐보면, 자, 황혼에 돋는 달이 너와 기약을 두었더냐, 합리에 잠든 꽃이 향기 놓아 맞는 거야. 자, 내 어찌 매월이 벗되는 줄을 몰랐던 거 하노라 라고 돼 있어. 자, 황혼에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매화에게 너 달하고 약속을 했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중장에 나오는데, 그 중장에 보니까 합리, 이 합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화분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화분 속에 잠들어 있는 꽃, 그 꽃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매화겠지. 그 매화가 향기를 내면서 달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 거야. 자, 그래서 나라고 하는 표면적 화자가 등장했는데, 나라고 하는 화자가 그 매화와 달을 보고 어찌 벗되는 줄을 몰랐던 거 하더라라는 말은, 자, 이 둘이, 자, 이들 매화와 달이 서로 벗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껴졌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화자는 어떤 매화와 달이 좋은 친구처럼 느껴진 거고 잘 어울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매화하고 달이 서로 교감하는 듯 그렇게 화자가 지금 느낀 부분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텐데, 자, 매월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봤었거든. 얼마 전에 정리했었던 매초명월이라고 하는 이해 한시, 그 한시의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너희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 자, 오수는 그 배경으로서 같이 너희들이 정리해두면 될 것 같고, 자, 육수를 보니까, 자,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히니 찬 기운 새어들어 잠든 매화를 침노한다. 아무리 어루려 한들 봄뜻이야 아슬소냐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읽어보면 바람이 눈을 몰았어. 자, 그리고 산창에 부딪혔는데 이 찬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바람과 눈 때문에 생겨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 찬기운이 새어들어서
지금 잠들어 있는 매화를 침범하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도 금방 떠올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바람, 눈을 지금 몰아오는 이 바람은 지금 매화에게는 위협을 가하는 부정적인 대상일 거야. 자, 그래서 이들 때문에 생겨난 그 찬기운이 매화를 침노한다고 돼 있었는데 근데 매화는 이런 대상에게 굴하지 않는 거야. 뭐 그렇게 굴할 거였다면 굳이 눈 내리는 이른 봄에 그렇게 피지도 않았었겠지. 자, 아무리 바람이 매화를 얼게 만들려고 해도 매화는 그 바람에 저항하면서 이 봄 뜻을 아슬소냐란 말은 자,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이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봄 뜻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지닌 존재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 봄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자, 의역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뭐 봄이 오는 것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런 뜻을 지금 빼앗으려고 바람이 눈을 몰아서 찬기운으로 침범했지만 매화는 그렇게 빼앗기지 않는 의지적인 존재로 드러났다. 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건데 뭐 얼게 만들려고 하는 바람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겨울을 상징하는 그런 것일 거고 자, 매화가 피어서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가야 할 때가 된 거잖아. 그래서 뭐 겨울도 좋지 않았을 거고 자신의 가야 될 때를 뭐 시점을 알리는 그 매화가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진 않을 거야. 자, 그래서 뭐 아직 남아있는 겨울바람, 그 바람이 매화를 얼게 하고 싶었을 건데 그 매화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봄 뜻을 빼앗기지 않고 자, 지키는 그런 의지적인 존재로 지금 드러났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수화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들 간에 뭐가 생겨났냐면 대조. 지금 여기서 바람과 눈이라고 하는 이 소재와 지금 매화가 대조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그 대조적 속성을 부각하는 그런 시어들이다. 자, 그래서 이들의 어떤 대조를 통해서 매화의 의지가 더 부각되고 있다. 자, 그런 효과를 얻는다 정도로 육수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수 8수인데 자, 이 7수는 조금 너희들이 집중해서 읽어뒀으면 좋겠는 부분이야. 자, 저 건너 나부산 그 눈 속에 거머 우뚝 울퉁불퉁한 광대 등거라. 자, 내 무슨 힘으로 가지 도쳐 꽃조차 저리 피었는가. 아무리 썩은 배 반만 남았을 망정 봄뜻을 어이하리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내가 왜 아까 전에 전체 8수 중에서 이 7수는 좀 너희들이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냐면 자, 너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흐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이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야. 자, 나머지 수들은 전체 8개 중에서 이 7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전형적인 평시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 자, 근데 이 7수만 이렇게 형식적인 측면을 좀 보면 평시조에서는 좀 벗어나서 오히려 사설시조에 좀 가까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간접연계 측면에서 이 7수를 포함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고 보면 이 초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좀 머릿속에 좀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인데 의미적으로 보면 자, 나부산 눈 속에 그 검고 우뚝 솟아있고 울퉁불퉁한 광대 등거라. 자, 그럼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매화를 피우는 매실나무 뭐 이것을 불러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근데 밑에 뭐라고 했냐면 자, 너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가지 돋고 꽃조차 피었느냐. 문맥적으로 너는 여기서 말한 광대 등거리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왜 했냐면 종장에 보니까 아무리 썩은 배 반만 남았을 망정 봄뜻을 어이하리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모습이 뭔가 반은 썩어 있는 모습인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비실비실해 보이고 정상처럼 보이지 않아서 뭔가 가지를 돋고 꽃을 피우기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저렇게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상 문맥적으로는 놀라움을 표현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종장은 너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 자, 왜냐하면 자, 이 부분을 만약에 화자가 질문한 거라고 보면 화자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광대 등거린 나무에게 질문한 것이라 보면 지금 여기서 마지막 종장은 자, 우리가 꼭 이게 맞다트리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자, 너 어떻게 그렇게 피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그 광대 등걸 나무가 아무리 반이나 썩었을 망정 봄뜻을 어이하리오 라는 말은 그 봄뜻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아무리 반이 썩었을 망정 이렇게 봄뜻이라고 하는 건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이거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이것은 광대 등걸의 답변이 아니라 자, 화자가 자, 이 반이나 썩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봄을 알리는 그런 나무구나. 그런 꽃이구나 라고 하는 자,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 부분으로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아니다 화자의 인식이다. 자, 둘 중에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야. 자, 이것을 만약에 묻고 싶다면 어떤 조건이 주어지겠지. 그런 조건이 없는 하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맞았다 틀렸다 보다는 개연성 있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너희들 머릿속에 좀 유연하게 확장을 해놓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거니까 지금 이 칠수는 내용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이런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특이성, 자, 우리가 좀 사설시조에 가까운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특이성도 좀 기억해 놓고 자, 마지막 종장을 우리가 답변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나무와 꽃을 보고 화자가 어떤 인식했던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정도로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너희들 머릿속에 조금 유연하게 만들어
만들어놔야 시험에 대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설명을 좀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 8수와 관련된 건데, 자, 동각에 숨은 꽃이 척촉인가 두견아인가. 자, 건곤이 눈이여늘 제 어찌 감히 필이 알게라 백설양추는 매화 밖에 누이쓰리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동각 뒤에 숨어 있는 꽃을 보고 그것이 척촉인지, 척촉이라고 하는 건 철쭉이야. 자, 철쭉이고, 자, 두견아라고 하는 건 뭐 진달래꽃인데, 자, 그러면 이 동쪽 동각 뒤에 숨어 있는 꽃을 보고 저게 철쭉인가 두견아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생각이 바뀌어. 밑에 보니까 건곤. 이 건곤이란 말은 중요한 어휘니까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온 세상, 온 천지를 얘기하는 거야. 자, 온 세상이 눈인데 지가 어찌 감히 필이. 여기서 말하는 지라고 하는 것은 이 철쭉과 두견아. 자,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자, 지 어찌 감히 필이라는 말은 필수가 없다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이야. 이렇게 눈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철쭉과 두견아가 필수 없다라고 하는 화자의 인식인 거지. 자, 그럼 철쭉과 두견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자, 알게라.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백설양추는 매화 밖에 누가 있으리. 자, 그럼 이렇게 백설, 흰 눈이 내리는, 자, 그런 봄에, 자, 피울 수 있는 꽃은 매화 밖에 누가 있으리라는 말은 매화 밖에 없다라고 하는 또다시 서리적 표현이 등장한 거지. 자, 그러면 철쭉과 두견아와 지금 여기서 매화를 지금 뭐 하냐면 대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지금 매화의 속성을 더 부각시킨 부분이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을 너희들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품 전체 8개 수를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게 너희들한테 내용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매화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고 그 대상의 속성은 뭐 자신이 했던 약속을 잘 지키는 신이 있는 존재.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걸 이겨내고 봄을 알리려고 하는 어떤 의지적인 존재. 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속성을 가진 그런 대상이라고 봐야 될 거고, 자, 그런 측면에서 매화에게 화자는 감동받고 또 매화를 예찬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표현한 작품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작품 전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표면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 작품을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표면적인 화자 나는 작품 속에 등장을 했어. 자, 오수의 내 어찌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등장을 했는데 자, 그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자, 매화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근데 아까도 내가 작품을 정리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화자 중심의 시가 아니라고 하는 건 너희가 같이 읽어봐서 알겠지. 자, 대상이 중심이 되는 시일 텐데 자, 그럼 대상이 중심이 되는 시는 내가 늘 강조하지만 대상의 속성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 왜 시를 썼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가지는 속성 파악이 제일 중요한데 자, 일단은 신이 있는 존재. 자, 그러면서 이 눈이라고 하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이것을 이겨내면서 그 봄뜻을 알리려고 하는 의지적인 존재니까 자, 매화라고 하는 대상은 긍정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왜 긍정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 이 대상을 자, 시로 표현하고 싶었을까? 그러면 당연히 그 대상을 좀 칭찬하고 싶었을 것이고 자, 그리고 화자 역시도 그러한 매화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 자, 이런 어떤 소망이 투영됐기 때문에 시로 표현을 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사원과 이 반응이라고 하는 정보를 종합해서 주제를 내보면 자, 매화에 대한 예찬과 자, 또 하나는 매화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의 소망. 자, 이렇게 우리가 작품 정리하면 뭐 주제는 정리가 잘 된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주제를 드러내는 표현상의 특징. 자, 정리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일단 의인화된 청자로서 매화가 설정이 됐거든.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뭐를 연결지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 자, 이 작품에서는 대화체 구성이 드러나고 있다. 자, 청자를 설정하고 청자에게 말을 하는 거니까 지금 대화체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것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복되는 표현으로 나왔지만 자, 서리적인 표현을 등장했고 자, 그 다음에 또 대조적인 표현도 등장을 해서 이 속성을 강조하는 자, 그런 대조적인 표현도 등장을 했어. 자, 그래서 뭐 바람과 눈이라는 측면하고 매화를 대조시키기도 했고 마지막 수에서 철쭉이나 두견아와 또 매화를 대조시켰어.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매화의 속성을 부각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정도 더 잡자면 자, 뭐뭐 하노라 뭐뭐 하는구나처럼 영탄적인 표현, 영탄적 어조라고 하지. 영탄적인 어조가 이 작품 속에 많이 반영이 됐다. 뭐 시조나 가사에서 영탄적인 어조들은 참 많이 나오지만 자, 이 작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었어.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 뭐 디테일하게 더 잡으려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지만 자, 이 정도 가장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은 너희가 작품의 내용과 더불어서 같이 정리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늘 같은 과정을 거치는 이 보기의 필요성을 판단해보는 시간이야. 자, 오늘도 이 보기와 관련된 정보를 머릿속에 먼저 넣고 난 다음에 자, 작품을 봤으면 작품의 독해가 어땠을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보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 자, 실제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했었던 보기긴 한데 자, 우리 선조들에게 자연물은 자, 심미적 대상이면서 자, 동시에 유교적 이념을 표방하는 매개물로서 인식이 되었다. 자, 자연물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야. 단순히 아름다운 대상으로서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유교적 이념을 표방하는
표방하는 매개물. 자,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따라서 자연물에는 자연적 존재로서의 의미도 당연히 있겠지. 자, 그런데 도덕적 가치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의미도 혼재한다. 자, 이러한 사실은 작품 속의 화자가 자연물의 생태적인 속성을 예찬하면서 자, 이에 내재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통해 구체화된다라고 했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보기가 아주 구체적인 보기의 내용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이 보기를 먼저 보고 작품을 봤다면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자연물은 매화구나. 그리고 매화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금 화자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예찬의 감정을 갖고 있구나. 자, 그런데 이 매화가 단순히 예찬하는 것은 심미적 대상의 어떤 의미로서만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교적 이념을 표방하기 때문에 예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작품 속에 등장하겠구나. 자, 이렇게 너희가 머릿속에 이 정보를 판단하고 난 뒤에 작품을 읽었다면 그 작품 속에서 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너희가 연결지어서 판단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겠지. 유교적 이념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게 아치고절 뭐 이런 것들이 문득 떠오를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우린 지금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떠올리는 거지만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고 난 다음에 너희가 작품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아치고절을 보고 이 절개가 높다라고 하는 이 측면만 보더라도 앞에서 보기에서 말했던 유교적 이념을 표방한다는 얘기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금방 너희들 머릿속에 판단될 수 있겠지. 자, 보기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관점을 잡아주면서도 너희들에게 작품 독해에 필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보기의 필요성을 너희가 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매화사 작품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 순서상 또 현대시한 작품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1회에 보면 신대철 시인의 추운 산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자, 그래서 그 작품을 너희가 또 해볼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나랑 또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오늘도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